순환기관 외울 게 엄청 많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순환계는 결국에 혈액을 순환시킬 건데 혈액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각각의 세포로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세포 호흡을 하고 나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또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혈액이 이동하려면 혈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펌프 작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은 심장, 혈관, 그 다음에 혈액, 뭐 이런 애들이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육질이야. 그래서 얘가 되게 힘이 세. 요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혈액이 들어온 다음에 근육이 수축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피를 짜내는 거야. 꾹 눌러가지고 피를 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혈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조가, 자,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주먹만한 크기인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킨다. 수축할 때 피가 나오고, 이완은 얘가 약간 이렇게 넓어지는 거거든요, 공간이. 그러면 피가 들어오고,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거고, 구조가 이제 포유류이기 때문에 사람이 심방이라는 게 두 개가 있고 심실이 두 개로 있어요. 보통 이제 심장을 이제 하트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하트. 근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하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쪽이 오른쪽이긴 한데 심장이 달려있는 사람한테는 왼쪽이에요. 내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이쪽이 나한테 왼쪽이거든. 근데 내가 보면 오른쪽인데 심장 달려있는 사람한테는 이쪽이 왼쪽이야. 그래서 여기가 좌심방이라고 해요. 좌심방. 위에가 방이고 밑에가 실이야. 여기가 좌심실. 여기가 우심방. 여기가 이제 우심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혈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 대동맥은 요렇게 나와, 요렇게. 근데 이게 좀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선생님은 여기다가 연결해 놓을게. 이렇게 대동맥. 여기가 요 잘 보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나가는 게 대동맥이에요. 대동맥.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외울 게 엄청 많아.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돼 가지고 어려워요. 일단은 26쪽에 잠깐 봐주세요. 26쪽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할게. 폐에 가서 산소를 받아. 그러면은 이 혈액에 산소가 많은 피가 돼요. 산소가 많은 피가 일로 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폐에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면 정맥이라고 하는데, 폐정맥을 타고 들어와, 좌심방에. 그럼 좌심방에서 여기가 약간 수축을 하잖아. 그러면 좌심방에 있던 피가 여기로 좌심실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얘가 꽉 짜는 거야. 그러면은 대동맥을 타고 나와요. 뿜어져 나와. 그러면 이제 대동맥을 타고 가다가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각각의 여기 세포가 있는 거예요. 세포한테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그럼 얘가 산소, 영양소 받아서 세포 호흡을 한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다시 줘. 그럼 얘가 이제 여기까지 올 때는 산소가 많았는데 이 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돼. 근데 그거를 나중에 여기서 내보낼 건데, 대정맥을 타고 와서 우심방까지 오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오고, 이걸 꽉 짜면은
우심실에서부터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가요. 그럼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내내 혈액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해 가시죠? 다시 이제 구조를 볼 건데 이제 자 봐봐. 그래서 여기가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랑 우심방 우심실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좌심방과 좌심실은 판막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되어 있어. 판막. 여기도 판막이 있어요. 판막. 여기도 판막이 있습니다. 여기 판막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피를 이렇게 꾹 눌러서 짤 때 이쪽에 판막이 없으면 요로도 나가요. 거꾸로 나가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닫히는 거야. 이렇게 닫혀. 그래서 요로는 못 나가고 여기는 열려. 여기는 요로 나가는 거예요. 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막는 거야.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판막.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와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와서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알 것 같죠? 그 다음에 혈관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있는데, 혈관이 동맥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고 정맥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동맥이라고 밑에 해볼게요.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면 동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산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오면은 동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장으로 들어가면은 정맥이라고 해요.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잖아. 피가. 이게 동맥이야. 동맥인데 제일 커. 이게 대동맥이야. 대동맥. 좌심실과 연결된 게 대동맥. 대동맥을 타고 쭉 가가지고 온몸에서 돈 다음에 다시 들어올 때는 심장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정맥. 근데 제일 커. 대정맥. 그 다음에 폐로 갑니다. 폐로 갈 때 나가니까 동맥인데, 폐로 가니까 폐동맥이라고 하고, 이해가시죠? 폐로 가요. 피가 이제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와. 들어오니까 정맥인데 폐에서부터 들어오니까 폐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방은 혈액이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곳,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에가 심방인데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심실은 혈액을 심장에서 내보내는 곳,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심방보다 심실이 더 두꺼워요. 왜냐면 얘는 심방은 심실로만 쭉 가면 되는데, 얘는 한번 수축해가지고 온몸을 돌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심실벽이 더 두꺼워. 그 다음에 좌심실이랑 우심실이랑 비교했을 때 좌심실이 더 두꺼워요. 왜냐면 좌심실에서는 온몸으로 내보내야 돼. 좌심실에서는. 근데 우심실에서는 폐로만 내보내면 돼. 폐는 옆에 있거든. 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좌심실이 제일 두꺼워. 다시. 자, 우심방은 대정맥을 통해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고 수축하여 혈액을 우심실로 내보내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왔어요. 수축하여 폐동맥을 통해 혈액을 폐로 내보낸다. 우심실이 수축할 때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의 판막은 닫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의 판막은 열린다. 그래서 이제 폐로 갔다가 이제 돌아서 좌심방으로 올 거야. 좌심방으로 올 때 폐정맥을 통해 폐를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산소가 많아. 걔를 수축하여 좌심방에서는 좌심실로 내보내고요. 좌심실에서 수축하여 대동맥을 통해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는 곳인데,
근육이 가장 두껍다. 가장 두꺼운 데는 좌심실. 좌심실이 수축할 때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판막이 닫히고 역류가 안 되죠.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는 판막이 열린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있는데,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 근데 나올 때 되게 압력이 세요. 이거를 꾹 짤 때 압력이 세기 때문에 되게 두꺼워. 그리고 막 여기 안에 뭐 근육도 있어, 혈관에. 탄력이 강하다, 두껍다. 그 다음에 심시에서 나오는 혈액의 높은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동맥에서 나와서 모세혈관을 이렇게 지나면서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랑 이제 조직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받아와. 그러면 이제 정맥이 되는데, 이 정맥이 흐를 때,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 동맥에는 판막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정맥은 심장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로 쭉 와가지고 정맥이야. 혈압이 되게 낮아요. 정맥은 혈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꾸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꾸 여기서 미니까 쭉쭉쭉 나가는데, 여기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욜로만 이렇게 흐르라고 군데군데 판막이 있어요. 거꾸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혈관의 두께가 동맥이 제일 두꺼워.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입니다. 두께는. 그 다음에 혈압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이에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 그 다음에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동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정맥, 모세혈관이 제일 느려요. 모세혈관 이렇게 느리게 흘러가야지 물질 교환에 유리합니다. 물질이 교환에 유리해요. 모세혈관 온몸에 그물처럼 가느다랗게 이제 펼쳐져 있는데, 물질 교환이 일어나 산소와 영양소는 조직 세포로 전달되고, 조직 세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혈액을 통해 혈액으로 이동합니다.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 특징 아셔야 되는데,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껍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막 물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다음에 혈액의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려. 그래야지 얘가 물질 교환이 더 잘 돼요. 옆에 칸 채우기 좀, 심장 박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쿵쿵 뛰는 걸 말하는 건데, 규칙적으로 이제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건데, 심장 박동이 일어나서 혈액이 온몸으로 흐르게 되는 거고, 심장 박동의 원리, 이게 심실과 심방이 먼저 이완을 해. 이완한다라는 거, 이게 좀 넓어진다라는 그런 거야. 그러면은 피가 심방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심방에서 수축을 해. 심방에서. 그러면 심실로 가. 그래서 심실이 수축을 하면은 얘가 쭉 피가 뿜어져 나오고 다시 이완을 해. 그러면 다시 심장으로 피가 들어옵니다. 자,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곳, 심방이야. 심방. 혈액을 심장에서 내보내는 곳, 심실.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구조, 판막. 자,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동맥이라고 하고,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가느다란 혈관은 모세혈관.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정맥. 자, 개념 숙속 1번부터 5번까지 빨리 해보시고요. 자,
심방이 심실보다 더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심실이 더 두꺼워요. 심장의 수축과 이완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다. 맞고요. 심장에서 혈액은 심방으로 들어와서 심실로 내려갔다 동맥으로 가는 거야. X고, 심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맞고요. 심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맞네요. 판막은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우심실과 우심방, 좌심실과 좌심방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동맥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판막은 동맥에도 있습니다. A에서 이 이름을 쓰시오. 그러니까 여기 B가 좌심방, D가 좌심실, A가 우심방, C가 우심실. 그 다음에 혈관 이름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 대동맥, 나. 다는 폐로 가는 동맥이야. 폐동맥. 그 다음에 가가 대정맥, 그 다음에 라가 폐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폐에서 들어오는 폐정맥. 그 다음에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온몸을 지나와서 A로 들어와. A. 우심방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D 중 폐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 C입니다. C. 우심실에서 폐로 가요. C. 그 다음 혈관의 이름을 쓰시오. 이게 원래 컬러로 안 돼 있으면 뭐 보고 알아야 되냐면 이거 판막 보고 아는 거야. 판막이 있는 애가 정맥이에요. 정맥. 판막이 없는 애가 동맥. 여기는 모세혈관. A에서 C에서 혈액이 흐르는 방향은 A에서 B에서 C로 가야 돼.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이다. 혈액이 흐르는 속도 가장 느린 게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이 가장 느려야지 그 물질 교환이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두껍고 탄력이 강하다. 동맥이야. 동맥. A. 동맥. 혈압이 매우 낮아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판막이 있다. 정맥. C. 혈관을 지나는 혈액과 주변 조직 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 B. 모를 게 뭐 있지? 자, 그 다음에 혈액에 대해서 혈액은 피인데 혈액을 받아서 원심분리기라고 있어요. 원심분리기에 넣고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성분들이 바깥으로 이제 향하면서 혈구가 모여. 그리고 혈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투명한 혈장이 떠 있습니다. 혈구가 45%, 혈장이 55% 정도 되고, 혈장은 엷은 노란색 액체인데 혈액 중에서는 55%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합쳐가지고 부르는 거야. 이게 45%를 차지합니다. 자, 근데 혈장은 주로 물로 되어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노란색 물인데 주로 물이고, 왜 노란색을 띠냐면 이런 애가 녹아 있어가지고 그래요. 영양소나 뭐 이산화탄소나 노폐물들이 여기에 녹아져가지고 운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구는 혈장에 실려 온몸을 이동하는데,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고, 제일 많은 건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원반 모양이야. 원반 모양. 근데 특이하게 핵이 없어요.
중요한데 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면 어떻게 세포 분열하고 뭐 이러냐? 얘는 이제 한 3개월 있으면은 죽기는 죽는데, 그러면 계속 어디서 생겨나냐면 뼈 속에서 생겨나. 뼈에서 피가 만들어져. 뼈에서 계속 뼈에서 피가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붉은색을 띠는데, 이게 산소랑 헤모글로빈이랑 결합을 하잖아. 그러면 그 붉은색이 돼요. 녹슨 철 같은 게 붉은색인데, 실제로 적혈구에도 철 성분이 있어. 철 성분이랑 산소랑 이렇게 이제 붙어 있으면 적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피 색깔이 적색인 거고, 혈구 중에 가장 많다. 그 다음에 백혈구는 이제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있어. 핵. 이게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 있지. 요게 핵이에요. 핵. 그 다음에 혈구 중 가장 크기가 크고 수가 적어요. 혈소판은 사실 잘 안 보이는데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없고 혈구 중 크기가 가장 작다. 혈소판이 하는 일은 혈액이 이제 이렇게 산소 같은 데 노출되면 이렇게 굳으면서 피가 이렇게 멎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혈액의 응고작용이라고 해요. 혈액의 응고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거고, 백혈구는 식균작용이라고 해서 세균을 잡아먹습니다. 적혈구가 하는 일은 산소 운반이고, 백혈구는 식균작용, 몸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다. 그 다음에 몸속에 세균이 침입을 하면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감염이 된 사람은 백혈구 수가 많아요. 백혈구 수가 많아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거야, 세균들하고. 혈소판은 혈액에 응고작용을 하는데,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 출혈을 막고 상처를 보호한다. 부족하면 지혈이 잘 되지 않는다. 적혈구가 부족하면은 이제 빈혈이 생깁니다. 이렇게 뭔가 어지러울 때 있잖아. 그런 거,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어지러워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빈혈이 어지럽고 그런 거거든요. 자, 혈액 순환, 심장에서 이렇게 도는 건데, 자, 크게 온몸 순환과 폐 순환으로 나누고, 온몸 순환은 온몸을 돌고 오는 거고요, 폐 순환은 폐를 돌고 오는 거야. 온몸 순환의 출발이 좌심실에서 출발이야.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대동맥에서 모세혈관,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산소를 주거든요. 잘 봐. 이제 색깔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어. 빨간색으로. 여기까지는 빨간색. 근데 여긴 파란색이지. 빨간색을 동맥혈이라고 했는데, 동맥혈은 산소가 많이 있는 혈액을 말해. 산소가 많으면 동맥혈이라고 해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동맥에 있다고 동맥혈이 아니고 산소가 많으면 동맥혈이라고 해. 여기 봐봐. 정맥이지. 정맥인데 폐의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름은 폐정맥이지만 동맥혈이 흐르는 거야. 동맥혈. 이해가?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는 동맥혈이야. 동맥혈. 적어놔. 이렇게 동맥혈.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요. 이산화탄소를. 그러면 산소가 모자라죠? 봐봐. 여기 정맥혈이란 산소가 적게 포함된 혈액이야. 암적색을 띈다. 여기서는 이제 정맥혈이야. 대정맥 타고 우심방까지 오면은 여기가 이제 온몸 순환의 끝이에요. 온몸 순환의 시작은 좌심실이고 끝은 우심방.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우심실에서 피가 이제 폐동맥을 타고 폐까지 가는데, 폐순환의 시작은 우심실이에요. 시작은. 끝은 좌심방이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폐동맥 타고 오는데 아직은 정맥혈이야. 그쵸? 근데 폐에서 산소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동맥혈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갑니까? 자, 다시 온몸 순환은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대동맥,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까지 오면은 온몸순환. 근데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까지 오면 폐순환.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요만큼은 동맥혈, 산소가 많은. 요만큼은 뭐야? 정맥혈, 산소가 적은. 알겠어요? 자, 혈액의 구성과 기능. 어떤 물질을 운반해 주는 애는 혈장이에요. 혈장에 녹아서 운반됩니다. 산소 운반은 적혈구가 하는 일이고, 식균작용은 백혈구가 하고, 혈액 응고는 혈소판이 합니다. 혈소판. 그 다음에 좌심실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돌아오는 거는 온몸순환이야. 온몸순환. 그래서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까지 오면은 혈액순환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고, 폐순환은 우심실부터 출발해. 우심실, 폐동맥, 폐의 모세혈관, 폐정맥 타고 와서 좌심방까지 오면은 폐순환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6번부터 9번까지 좀 해보시고요. 혈구 중 가장 큰 게 백혈구야. 적혈구 아니야. 가장 수가 많은 것은 적혈구. 혈장이 혈구보다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55% 정도가 혈장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혈소판은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있다. 이거는 적혈구 이야기고요. 백혈구는 핵이 있고 적혈구와 혈소판은 핵이 없습니다. 이거 핵 없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몸속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 것은 백혈구죠. 그쵸? B. 근데 기호와 이름 쓰시오. 기호도 써. 백혈구. 헤모글로빈 작용으로 산소를 운반한다. 적혈구인데 AJ. A 적혈구. 혈액을 응고시킨다. D. 혈소판.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화살표 한 것 같은데 이게 혈장을 말하는 겁니다. C 혈장. 자, A에서 D 이름 쓰시오. 자, 요게 이제 C부터 할게요. C. 요게 대동맥. 요렇게 들어가는 거 대정맥. 그 다음에 요렇게 나가는 건데 폐로 나가는 혈액이니까 폐동맥. 폐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폐정맥. 폐순환은 우심실부터 출발이에요. 나부터 출발이고, 나 A, 폐 모세혈관, D, 좌심방까지 와야 돼. 온몸 순환은 요 다부터 출발이야. 다. 좌심실부터 출발이고, C, 온몸의 모세혈관, B, 그 다음에 가까지 와야 돼요. 대동맥과 폐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른다. 왠지 맞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흘러요. 정맥혈. 대동맥에는 동맥혈이 맞는데 틀렸어. 온몸 순환에서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뀐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온몸 순환이 될 때는 동맥혈이었는데 온몸 순환이 끝나고 나면은 정맥혈로 바뀌는 거예요. 혈액이 폐의 모세혈관을 지나는 동안 산소를 받고, 아니지, 산소를 주고, 혈액은 산소를 주고, 주어가 중요하죠. 혈액이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는다. 혈액이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는 동안 조직세포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아니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조직세포에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는다. 다 X네요. 이게 동그라미였네. 잠깐만. 혈액이 폐의 모세혈관이구나. 미안해. 아까도 나 온몸의 모세혈관인 줄 알았네.
폐의 모세혈관 지나는 동안에는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게 맞아. 미안해. 틀렸네. 폐의 모세혈관을 지나는 동안에는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거 맞아요. 자, 혈액을 관찰하려면 혈액을 이렇게 조금 한두 방울 짜놓고 이거를 얇게 펴야 되는데, 잘 봐. 이거를 이쪽으로 밀면은 이게 막 혈액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반대편으로 밀어가지고 약간 끌려오게 하는, 끌려오게. 이거 미는 방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 같은 거 떨어뜨려서 고정을 시키고, 에탄올은 세포의 모양이 변형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해주는 고정의 역할을 합니다. 고정의 역할을 하고, 혈액이 미는 방향, 혈액 떨어진 곳에 반대 방향으로 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염색을 할 때 김사액이라고 하는 걸 염색하는데, 염색되는 거는 핵이 있는 애들 염색되는 건데 백혈구가 염색이 되는 거예요. 백혈구가 관찰하면 이렇게 보인다. 사실 이제 혈소판은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면 터지기도 하고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자,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고 혈구 중 수가 가장 많고요. 핵이 없습니다.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며 혈구 중 크기가 가장 크고 핵이 있다. 지금 시간 없어서 같이 할게요. 1번에 김사액은 적혈구의 핵을 염색하는 게 아닙니다. 백혈구. 에탄올 떨어뜨리는 것을 고정 과정이다. 맞고요. 가장 많이 관찰되는 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다. 맞고요. 자, 혈액을 얇게 펼 때 받침류들이 혈액이 있는 방향이 아니야. 반대 방향. 혈액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야 돼. 가장 많이 관찰되는 혈구 이름은 적혈구. 김사액에 의해 핵이 염색되는 혈구의 종류는 백혈구. 색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라색 쓰면 될 것 같은데, 보라색으로 염색이 된다. 자, 29쪽에도 할게요. 자, 칸 채우기 할게. 온몸 순환은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대동맥, 그 다음에 온몸의 모세혈관 거쳐서 대정맥, 그 다음에 우심방까지 오면 되는 거고, 폐순환은 우심실에서 출발해요. 우심실, 폐동맥, 폐의 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까지.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뭐 하면 되지? 기호만 쓰면 되나요? 온몸의 모세혈관 갔다 올 거기 때문에 D부터 출발이야. D, 라, 모세혈관, 다 A. C부터 출발. C, 가, 폐 모세혈관, 나 B. 알겠지요? 자, 숙제로 30에서 32쪽까지 표시 좀 해주시고, 숙제 수고했습니다.